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솟는 물가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소비자들을 등친 쇼핑몰이 있습니다. 생필품 등을 시중가의 최대 80%까지 저렴하게 판다고 끌어들인 뒤 배송을 미루고 70억여 원을 가로챈 쇼핑몰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새로운 쇼핑몰을 열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20개들이 라면 한 박스에 3,000원, 쌀 10kg에 9,900원, 생필품을 시중 가격보다 70~80% 저렴하게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 V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결제 뒤 물건이 배송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하나둘씩 접수됐는데 계십니까? 사무실과 창고 모두 문을 닫은 상태로 현재는 어떤 연락조차 닿지 않습니다. 가입자 사정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결국 해당 사이트 실제 운영자 4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4년 전에도 2년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다 사기죄가 성립돼 징역형으로 복역했고 출소 이후 누범 기간에 다른 사람을 내세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81만 5천여 명, 피해 금액은 74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구매자 외에도 쇼핑몰 입점 4개 협력업체는 거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스타일 V가 민원 등으로 운영이 막히자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같은 수법으로 쇼핑몰 사이트 모두 6개를 개설했습니다. 그 범행 자체가 그런 쇼핑몰을 일부 돌려막기를 하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 저희들 수사 중에도 12월에 쇼핑몰을 또 만들어서 범행을. A씨는 공격적 마케팅 일환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며 지연된 배송은 다시 진행될 거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물류창고에 실제 물건이 있지 않은 사실들을 확인하고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6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직 피해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이트도 있어 전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2천억 원의 경영 개선 자금이 저렴한 이자로 지원됩니다. 대연시는 올해 11차례로 나눠 대출되는 소상공인 경영 개선 자금 2천억 원 가운데 1차 300억 원의 대출 신청을 오는 11일부터 대전 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받을 계획입니다. 대출이자 가운데 연 2% 해당분을 시가 지원하며 착한 가격 업소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다문화 소상공인에게는 연 1% 해당분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하철에는 임산부들을 위한 배려석이 마련돼 있지만 모르는 척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얌체족들 때문에 예비 엄마들의 고충이 큰데요. 최근 대전교통공사가 임산부들에게 자리 양보를 부탁하는 음성 알림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임산부석 앉기는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객들이 붐비는 대전 도시철도. 임산부 배려석까지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철도 안에서 실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는 임산부는 단 한 명입니다. 몇 번 못 앉아봤어요. 비켜달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앞에 서 있어도 안 비켜주시니까 그래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관련 민원이 해마다 20~30건씩 이어지자 임산부에게 양보를 알리는 알림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임신 5개월 차 조민희 씨가 배려석에 다가가 블루투스 알림 버튼을 누르자 기계에 환한 불빛이 켜지며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임산부 배려석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양보 메시지가 나와도 배려석에서 미동도 없는 승객. 결국 옆자리 남성들이 자리를 양보해 줍니다. 이거 처음 봤어요. 근데 좋은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이 다 이거 끼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저도 안 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하철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 이 알림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계 불빛이 앞을 향해서만 빛나고 있어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알아채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소리까지 나는데도 이제 주변을 대충 둘러보는 게 다인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실망을 하게 된 것 같고, 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임산부가 아닌 건 아니니까 핸드폰보다는 주위를 좀 둘러보는 그런 시선을 좀. 지하철 내부 소음을 고려해 음량을 키우거나 별도의 스피커를 설치하는 등 대안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품고 있는 교통약자 임산부를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리를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공주에서 산모가 출산 후 과다출혈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6일 오후 6시쯤 A씨가 공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한 뒤 출혈이 멈추지 않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오전 9시 30분쯤 과다출혈에 의한 저혈성 쇼크로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 측이 병원에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주경찰서는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KTX 세종역 신설을 놓고 충북이 반발하면서 충청권 집안 싸움 형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라는 입장인데 충북은 세종이 충청 밉상이라는 노골적인 발언까지 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SNS. 세종시는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해 하마처럼 공룡이 돼 무한 확장하며 충청권 인구를 깎아먹는 충청 밉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충청권 단결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충청권 시도지사가 원팀을 외치며 가진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KTX 세종역 신설 추진을 요청하고 난 뒤 다음 날 올라온 글입니다. 충북의 KTX 세종역 신설 반대 입장은 이미 이전부터 지속돼 왔습니다. 오송역이 세종의 관문이라는 상징성을 포기할 수 없고 충청권 광역철도가 완성되면 세종 오송역이 12분 만에 도착 가능한데 세종역이 신설되면 이용자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민호 세종시장도 결국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세종역은 지역 간 분열을 고조시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상생 가능한 사업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처음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할 때보다 건설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신무실 등 여건이 많이 바뀐 게 세종역 설치 추진 이유라고 강조하며 윈윈하는 방향으로 인내심을 갖고 충북을 이해시키겠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충청권은 더욱더 협력해야 되고 세종역이 우리가 분열의 계획이 아니고 충청권 전체에 윈윈하는 전략이라는 점을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시키고 설명하겠다. 충청권은 메가시티 구축은 물론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등 함께 힘을 모으고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KTX 세종역 이슈는 단시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칫 지역 간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가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성공 개최 등 지역 공동현안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전 충남북의회 의장들은 충남도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하계 세계대학 경기 예산 확보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서로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초광역 경제 생활권을 형성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내년 출범한다는 목표 아래 합동추진단이 구성된 상태입니다.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만 0세부터 2세까지 지원해오던 행복키움 수당을 앞으로는 만 0세를 제외하고 1세에서 2세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행복키움 수당은 충남도가 보호자와 아기가 같은 주소에서 실거주하는 가정에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11월 충남형 아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돼 2020년 지원 대상을 만 3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올해부터 만 0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자녀 가정에는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며 부득이하게 행복키움 수당 대상을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대덕특구가 출범한 지 50주년으로 TJB는 대덕특구가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보는 신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대덕특구에선 단군 이래 최대 기초과학 프로젝트로 평가받는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이 시험 가동 중으로 10여 년간 대장정 끝에 첫 비민출에 성공했는데요. 앞서 가속기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이화학연구소를 찾아 해외 사례를 알아보고 우리의 현 주소와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봤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 시내에서 전철로 30분쯤 거리에 사이타마현 와코시. 113번 원소인 니혼륨을 최초로 발견한 일본 기초과학의 산실 이화학연구소가 있는 도시입니다. 역을 나서면서부터 눈에 띄는 신원소 발견의 도시 표석은 그 자긍심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1917년 문을 열어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이화학연구소. 1930년대엔 미국 이외에 최초로 입자 가속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유카와 이데키와 196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도모나가 시니치로, 2001년 노벨 과학상 수상자 노요리 류지 등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했습니다. 미루 같은 통로를 수차례 통과해 도착한 일본의 최대 중이온 가속기 RIBF는 이 연구소의 핵심 시설입니다. 이곳 일본 이화학연구소에는 해마다 30여 개국에서 해외 석각 수백여 명이 찾아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이온 가속기의 활용도가 높다 보니 국제 공동 연구의 경쟁이 치열한데 1년에 지원하는 1000여 명의 과학자 중 3분의 2가 탈락할 정도입니다. So here, facilities that are premier, they welcome people from everywhere. And of course, RIBF has a team of really excellent scientists. So then this combination of international experts and on-site expertise, this forms a very strong team. 우리나라도 사실 하루빨리 중이온 가속기 빔을 활용을 해서 희귀동위원소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곳에선 2016년 원소기호 30번 아연과 83번 비스무트를 가속기로 충돌시켜 세상에 없던 새로운 113번 원소, 일본 국가의 이름을 딴 니혼륨을 만들어냈습니다. 국가의 이름을 딴 원소 발견은 전 세계에서 5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입니다. 9年間かけて実験を行いました。約550日のですね、加速器の照射実験を行いまして、我々は3個の原子を合成確認することに成功しました。それが113番元素の発見のですね、根拠となりました。 독일이 게르만 민족을 딴 게르마늄을 발견해 전자공학과 의학을 앞당긴 것처럼 일본도 다양한 활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화학연구소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 119번 원소를 찾는 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이제 막 출발선에 선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에도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와코시에서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과 서기관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감사원 요구 자료를 삭제해 월성원전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감사원의 감사도 5달이나 지연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월성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선군과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공동으로 추진한 예산시장 창업 프로젝트가 5개 점포의 개장과 함께 첫 번째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문을 연 5곳은 고깃집과 국수, 닭볶음 등 음식점들로 창업자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시장의 빈 점포에서 백종원의 메뉴 개발과 경영 컨설팅을 받아 개업을 준비했습니다. 예산군과 더본코리아는 창업 지원과 함께 현재 시장에서 영업 중인 기존 점포들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